한서연은 그날 밤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로 창가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연 회장은 웃음과 떠들썩한 대화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도시의 차가운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있고 싶지도 않았다. 한서연은 29의 나이에 이미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인재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섬세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을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삶을 둘러싼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을 바꿔놓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였지만 회사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그를 둘러싼 온갖 부채와 압박은 한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그 와중에 그녀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한 기업의 투자자라는 김민지와 재혼했다. 김민지는 겉으로는 자애로운 새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한서연의 존재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최근 김민지가 한서연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KNH그룹의 새로운 본사 설계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KNH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상징성으로 인해 모든 건축가들이 꿈꾸는 기회였다. 김민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커미션을 챙기려 했고 그 수단으로 한서연을 이용하려 했다. 서연아, 왜 거기 그렇게 혼자 서 있니? 이리 와서 우리 강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김민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가식적인 웃음이 섞인 그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소름 끼쳤다. 한서연은 애써 감정을 숨기며 돌아섰다. 김민지의 옆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KNH그룹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인 강인호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끈적했고 한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님, 제 딸 서연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번 KNH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죠. 김민지는 한서연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허, 이 아가씨가 바로 그 유명한 한서연 실장이었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재능도 넘치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웠다. 그는 한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고 한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업무적인 관계로만 뵙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지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니? 어서 사과드려, 어머니. 저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크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민지는 한서연을 따로 불러내어 맹렬하게 비난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야. 그분이 아니면 너희 아버지 회사는 망한다고. 어머니, 제게 이런 식으로 부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따낼 겁니다. 제 몸을 팔아서는 아니고요. 한서연의 날카로운 말에 김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내까짓 게 뭔데?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김민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쟁반에 놓인 다른 잔과 바꿔치기 했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새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미안해. 서연아, 화 풀고 이 샴페인 마시면서 우리 화해하자.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한서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샴페인을 받았다. 그녀는 잔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민지 몰래 샴페인을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이 잔에 무언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감은 확신이 되었다. 김민지는 그녀가 샴페인을 마셨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강 회장님께 다시 가서 인사드려야지. 그녀의 재촉에 한서연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굳어진 얼굴로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손수건에 스며든 액체는 미묘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손수건의 사진을 찍어 그녀를 돕는 변호사 친구에게 보냈다. 무언가 이상해. 이 물질이 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꽉 찬 연회장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탈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후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도로변으로 뛰어갔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수건에 쏟아낸 액체가 샴페인의 양이 많지 않았던 덕에 몸에 직접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공기 중으로 증발한 약물의 일부가 그녀의 후각을 통해 흡수되었음을 깨달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의 몸은 점차 무기력해졌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길을 걸었다.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 실장님, 어디 가십니까? 강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목소리는 김민지의 비서인 박상무의 것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고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먹잇감으로 삼은 맹수와 같았다. 한서연은 힘겹게 몸을 돌려 박상무를 노려보았다. 놔, 나 혼자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박상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서연 실장님,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박상무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를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앞만 보고 뛰었다. 한 블록, 두 블록.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눈앞에 한 고급 호텔이 나타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겨우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은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고 눈앞의 모든 것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카운터로 가려 했지만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따뜻함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식을 잃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한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게 울렸고 몸은 온통 낯설고 부드러운 감촉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잿빛 실크로 된 침대 시트와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아침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 드레스는 깔끔하게 벗겨져 있었고 대신 몸에는 낯선 남성용 셔츠가 걸쳐져 있었다. 셔츠는 그녀의 몸에 비해 훨씬 컸고 그녀의 어깨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그 낯선 상황에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던 곳이 침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 그녀는 그곳에 왜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샴페인. 김민지의 섬뜩한 웃음. 그리고 쓰러졌던 로비의 차가운 바닥.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로 손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멍하니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다.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반짝이는 보석은 그녀의 손가락에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져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악몽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이 정도 높이와 뷰를 가진 곳은 서울에서 몇 되지 않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일 것이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뻗어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문을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어젯밤 그녀가 쓰러졌던 로비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반듯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마치 잘 세공된 조각품과 같았다. 그는 한 손에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깨어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는 그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당신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그리고 이건 뭐죠? 한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한서연의 질문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강산그룹의 CEO죠. 여기는 제 개인 거주지이고요. 그리고 그 반지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한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산그룹, K&H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 강지훈.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고 있는 냉정하고 뛰어난 사업가라는 소문이 자자한 남자. 그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구,
란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강지우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한서연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어젯밤 당신의 계모가 꾸민 일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겠군요. 당신을 강 회장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제게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KNH는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동향은 제게 보고되죠. 당신의 계모가 강 회장과 거래를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KNH의 프로젝트를 맡아주길 바랐고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몸을 이용하려 한 거죠. 그의 말은 한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왜 저를 구한 거죠? 저와 당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지는 않죠. 당신은 지금 KNH와 관련된 사람이었고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당신의 계모와 강 회장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당신을 그들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우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어젯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로비는 이미 그들이 보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그들은 저를 막으려 했죠. 그때 저는 즉흥적으로 당신의 손에 이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이 여자는 제 약혼녀이고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당신의 계모가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강산그룹의 CEO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강 회장에게 넘겨주기 위해 당신의 평판까지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저를 건드리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물러섰고 저는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것이었다. 그럼 이 반지는 단순히 저를 구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극은 끝이 났죠. 하지만 당신의 계모와 강 회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김민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그녀를 팔아넘겨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지만 저를 당신의 계획에 끌어들였군요.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 겁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한서연을 향했다. 선택권이요? 네. 당신은 저와 함께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NH의 프로젝트를 파헤쳐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의 계모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물론 당신의 재능은 저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냉정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 솔직함 속에서 일종의 존중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재능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당신은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숨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느껴왔던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김민지에 대한 증오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반지는 그녀를 구원해준 상징이 될 수도 있었고, 그녀를 새로운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지에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강지훈의 말에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자신만큼이나 냉정하고 뛰어난 파트너를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 KNH와 김민지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상대해야 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강지훈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KNH그룹의 비리와 김민지의 음모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그 자료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왜 김민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강 회장이라는 끔찍한 사람에게 팔려갈 뻔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명확해졌다. 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민지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새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KNH의 하수인으로서 한서연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의로 악화시켰고 KNH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강 회장은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한서연의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고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KNH의 본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강 회장의 손에 넘겨주어 자신들의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가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력하고 나약해졌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김민지라는 독색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흔적을 매우 교묘하게 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놓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한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모욕과 아버지가 당했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었다. 좋아요. 뭘 하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경계심을 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 회장에게 팔려갈 뻔한 충격으로 아직도 의식을 잃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탁자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에는 김민지와 강 회장의 측근들이 호텔 로비를 둘러보고 그들의 부하들이 그녀를 쫓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들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고 당신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타나면 그들은 경계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심을 틈타. 당신은 KNH의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하는 겁니다. 다시 합류라니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저와 협력하여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거죠.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디자인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당신 없이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겁니다. 강지훈의 계획은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는 한서연을 미끼로 사용하여 KNH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 했다. 한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 계획은 위험했다. 그녀는 다시 김민지와 강 회장의 소굴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연기해야 하죠? 오늘 오후 당신의 아버지와 김민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을 데리고 갈 겁니다. 당신은 제게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저와 당신이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와 약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여전히 KNH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KNH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저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불안해할 겁니다. 그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 빨리 회유하고 통제하려 들게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배우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인생을 건 연극이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강지훈의 차를 타고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한경호와 김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채소 내리기 전 강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그저 사업적인 이익을 위한 건가요? 강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업적인 이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한서연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존중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민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강지훈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연아, 너 괜찮은 거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김민지는 한서연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강지훈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당신의 딸을 잠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딸은 제 약혼녀가 될 겁니다. 강지훈의 말에 김민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지훈 씨,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은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제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약혼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강지훈은 김민지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김민지는 그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인 한경호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이분은, 한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약한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나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강지훈의 팔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 감쌌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서연 씨는 이제 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겁니다. 강지훈의 단호한 말에 한경호는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가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엮이게 된 것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을 것이다. 김민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한서연을 이용해 KNH와 거래를 하고 거액의 커미션을 챙기려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의 등 뒤에 숨어있는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한서연의 눈빛은 아직 불안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연기에 더욱 몰입했다. 그녀는 KNH와 김민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마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집 안에만 머물렀다. 그녀의 핸드폰은 여전히 추적당하고 있었고 김민지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지만 한서연은 그녀의 전화에 거의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하더라도 목소리는 미약했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끝냈다. 그녀는 강지훈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게 그녀가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녀는 KNH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건축학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의 지문처럼 수많은 부정과 비리의 흔적들이었다. 이거 기초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와 다릅니다. 어느 날 밤 한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강지훈에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설계되는 고강도 철근이 명시되어 있지만 KNH가 실제 구매한 자재 명세서에는 일반 강도 철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철근은 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이런 비리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발견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소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뛰어난 분석가이자 전략가라는 것을 직감했다. 훌륭합니다. 한서연 실장. 저는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을 뿐인데 당신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군요. 자재 비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순히 사업적 비난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디자인만 하는 건축가라고 생각했겠죠. 한서연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 의해 너무나 쉽게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자료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 자료들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당신을 다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어떻게요? 당신에게 프로젝트 재참여 제안을 할 겁니다. 물론 당신의 계모를 통해서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 제안을 수락해야 합니다. 조건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당신의 모든 권한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모가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당신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 회장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 불만이 있겠지만 결국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마치 내게서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지훈의 계획은 정교하고 위험했다. 그는 한서연을 미끼로 던져 KNH와 김민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려 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조언대로 김민지와의 통화를 재개했다. 그녀는 김민지에게 마치 강지훈에게 감금당한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엄마, 나 강지훈 씨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놓아주지 않아. 한서연의 목소리는 나약했고 그녀의 말은 김민지의 귀에 희망적인 소리로 들렸다. 서연아, 정말이니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너를 그 사람에게서 구해줄게. 대신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하자. KNH 프로젝트 말이야. 네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망한다고. 김민지는 한서연의 약한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한서연이 자신의 손아귀에 돌아왔다고 믿었다. 그녀는 즉시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강 회장은 한서연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보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받았다. 그 서류에는 그녀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들은 그녀의 탐욕과 욕심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할 때 당신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서연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지성을 무기로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민지와 강 회장의 소굴로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였다. 한서연은 KNH그룹 본사 프로젝트에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는 표면적으로는
KNH와 그녀의 계모 김민지의 승리처럼 보였다. 김민지는 한서연이 강지훈에게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손아귀로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했다. 강 회장 또한 한서연의 재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약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고, 그녀가 그들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은 그들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한서연은 그들의 눈을 속이며 자신의 권한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고, KNH의 비리가 묻힌 곳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 그들의 허점을 찾아 헤맸다. 보고서에 따르면 KNH는 이 부분에 사용될 특수 단열재를 수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서연은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KNH의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박대현 상무를 향해 말했다. 박 상무는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번 비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은 매서웠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대현 상무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수입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단열재는 일반 자재와 달리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 정확한 단열재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한서연의 단호한 요구에 박대현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아직 서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설계는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일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박대현 상무는 그녀의 기세에 밀려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박대현 상무는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 회장님, 한서연 실장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재 명세서부터 모든 걸 꼼꼼하게 확인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그럴 리가. 그 애는 아직 제정신이 아닐 거야. 네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겠지. 괜한 소리 말고 일단 서류는 위조해서라도 넘겨.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그녀가 원한다고 해도 절대 넘겨주지 마. 그리고 그녀의 주변을 계속 감시해. 강 회장은 여전히 한서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감정에 휩쓸린 건축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다. 한서연은 이미 KNH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강지훈과 비밀리에 만나 KNH의 내부 정보를 공유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회의 내용을 녹음했고 모든 서류를 스캔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이것 보세요. 이 건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돼 명시된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자료들은 KNH 내부 전산망에서 몰래 빼낸 것입니다. 한서연은 강지훈에게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말했다. 화면에는 강도 테스트 결과와 함께 그들이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분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은 빛났다. 이것만으로도 KNH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그들의 계획을 완성시켜줄 꼭두각시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한서연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을요. 어떻게 할 거죠? KNH는 다음 주에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방역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려 할 때,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계도를 이용해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원할 겁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러나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KNH와 김민지의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의 삶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서연의 폭로가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김민지와 박대현 상무는 초조해졌다. 그들은 한서연이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강지훈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꼼꼼한 확인 작업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님, 한서연 그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뭔가 이상해. 우리가 그녀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김민지는 불안에 떨며 박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최근 행보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한서연이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한 이후 그녀는 김민지와의 연락을 서서히 끊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지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강 회장님께서 이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고 그녀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즉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를 처리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박대현 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말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들의 감시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제공한 전문적인 감시 장비를 통해 자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그들의 눈과 귀를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이 보고 듣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일부러 KNH의 자료를 분석하는 척하다가도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그들의 뒤를 캐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박대현 상무와 김민지는 한서연이 여전히 강지훈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한서연의 복수를 막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그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KNH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 그녀를 태운 차량을 고의로 사고 내는 것이다. 그날 아침, 한서연은 강지훈의 차가 아닌 KNH가 보낸 차량에 탑승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저를 공격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저는 그들이 제게 다가오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뒤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차량은 KNH 본사를 향해 달렸다. 한서연은 차량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그녀를 힐끔거리며 백미러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KNH가 보낸 운전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핸드백에서 한정판 초콜릿을 꺼냈다. 기사님, 이거 드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한서연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건넸다. 운전사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며 잠시 망설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드세요. 제가 이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기사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한서연은 초콜릿을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운전사는 그녀의 친절함에 잠시 경계심을 풀고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그녀가 순진한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강지훈의 문자가 도착했다. 뒤따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서연은 문자를 확인하고 운전사가 초콜릿을 먹는 틈을 타 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의 핸드폰에는 박대현 상무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해. 절대 들키지 마. 한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운전석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기사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두에게 우리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안전하고 훌륭한지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를 살려낸 KNH에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운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그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그때 차량이 터널로 진입했다. 터널 안은 어두웠고 차량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녀는 운전사가 곧 사고를 낼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꽉 매고 강지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타이어니얼 진입, 지금이에요. 그녀의 문자를 확인한 강지훈은 즉시 운전석에 연락을 취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 박대현 상무의 지시가 취소됐다. 한서연을 무사히 KNH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의 목숨이 위험할 거다. 강지훈의 위협적인 문제 운전사는 공포에 질려 핸들을 꺾었다. 그는 사고를 내려고 했던 순간 급히 핸들을 틀었고 차량은 터널 벽에 스치듯 지나갔다. 굉음이 터널을 가득 채웠고 한서연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차량은 간신히 멈춰 섰다. 운전사는 핸들의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서연은 차분하게 차량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로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괜찮아요.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그는 이제 우리의 증인이 될 거예요. 한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운전사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릴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박대현 상무는 KNH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의 뒤로는 강지훈과 그의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잠시만요. 박대현 상무님. 한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박대현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직감했다. 한서연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대현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서연이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KNH그룹의 신규 본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대현 상무는 그녀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강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지훈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기자 여러분, 이분은 제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발언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강지훈의 말은 기자회견장을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기자들은 강산그룹의 CEO와 KNH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함께 나타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KNH가 건설 중인 건물의 설계도와 실제 사용된 자재 명세서를 비교한 것이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건물의 기초 공사 설계도입니다. 이 도면에 따르면 이 건물은 고강도 철근과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KNH가 실제 구매한 자재 명세서에는 일반 강도 철근과 저급 콘크리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기자회견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박대현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한서연은 그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2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저급 자재를 사용하면 건물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이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녀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KNH가 정부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녀의 계모 김민지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막대한 커미션을 챙겼다는 증거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논리적이었으며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서연 실장님,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한서연은 강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고 모든 설계와 자재 구매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자 강지훈 씨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기자회견은 KNH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서연과 강지훈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이날 저녁
모든 뉴스는 K&H의 비리와 한서연의 폭로를 대서특필했다. K&H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과 박대현 상무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민지는 도피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한서연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겁니다. 당신의 탐욕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지에 대한 미련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 강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용기와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고통과 무력감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편이 되어줄 강지훈을 얻었고 그녀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자회견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K&H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검찰은 즉시 강 회장과 박대현 상무를 긴급 체포했다.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들의 모든 계좌와 자산은 동결되었다. 김민지 또한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K&H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한서연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녀의 자백은 K&H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K&H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유력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를 동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한서연의 주장이 강산그룹의 악의적인 음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한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가 발표한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 모든 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서연은 TV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K&H의 변호사가 그녀를 헐뜯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말에 한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라뇨. K&H의 전직 임원이었던 김진태 전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강 회장과 박대현 상무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 전에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가 도피한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강 회장의 협박에 못 이겨 도피했습니다. 그는 저와 비밀리에 접촉했고 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건넸다. 다이어리 안에는 강 회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수수, 탈세, 공금 횡령, 그리고 한서연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인수 과정까지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다이어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당했던 억울함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와 재산이 어떻게 김민지와 강 회장의 손에 넘어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죄를 증명할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란요. 그들은 곧 강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당신과 저를 음해하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장부를 공개할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강지훈의 계획은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는 KNH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하여 그들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려 했다. 한서연은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KNH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회장은 수의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고 그는 자신과 KNH그룹이 한서연과 강지훈의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서연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그녀의 손에는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강지훈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당신은 아직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죄가 기록된 장부입니다. 그녀는 장부를 들어올렸다. 강 회장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그녀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 장부를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냉정하게 장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고 모든 기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폭로가 계속될수록 강 회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기자회견은 한서연의 등장과 비자금 장부의 폭로로 인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방패였던 무죄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다. 한서연이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강 회장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대현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한서연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무너뜨릴 치밀한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한서연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KNH에 의해 어떻게 파멸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 회장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그 모든 것을 정당한 사업적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셨죠. 하지만 당신의 장부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모든 과정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기자회견장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다. 모든 기자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때 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이건 거짓이야. 조작된 거라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강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손이 한서연에게 닿기 전 강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났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 회장, 강지훈은 그에게 경고했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강 회장을 압도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강지훈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넘겨받고 강 회장과 박상무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강 회장과 박대현 상무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 회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체포 소식은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 채널에 보도되었다. 강산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KNH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강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갇힌 나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이었다. 한편 김민지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TV 뉴스에서 강 회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한서연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서연은 이미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김민지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할 것이었다. KNA 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대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강산그룹이었다. 강지훈은 KNH의 몰락 이후 그들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KNH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인수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신규 본사 프로젝트를 강산그룹의 손으로 가져왔다. 한서연은 강산그룹의 신규 본사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자 했다. 그녀는 KNH가 남긴 오명과 비리를 모두 지워버리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상에 선보이려 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그녀의 작업은 철저했다.
그녀는 KNH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건물의 모든 부분을 최고 품질의 자재로 다시 설계했다. 그녀의 노력은 강산그룹의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모두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감탄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한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깊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동맹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언론은 강지훈과 한서연의 관계를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재벌가 CEO와 천재 건축가의 로맨스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처음에는 당신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내 진심을 담은 반지입니다.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편이 되어줄 강지훈을 얻었고 그녀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1년 후 한서연과 강지훈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들의 삶은 평온했다. 한서연은 강산그룹의 새로운 본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그 건물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경원은 그녀의 성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김민지는 감옥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는 평생의 죄를 뉘우쳐야 했다. 강 회장 또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성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어느 맑은 오후, 한서연은 강지훈의 손을 잡고 그들이 함께 설계한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